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명예교수님이신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김경남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백민호 강원대 교수님, 라정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좌장이신 오재호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나노웨더 대표로 있는 오재호입니다. 저는 아마 한 30년 동안 기후변화 쪽으로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아는 기후변화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21세기, 2021년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는 앞으로의 세계는 불과 더불어 사는 세계가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후변화의 특성이 뭔가 하면 비와 비 사이의 간격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비가 자주 왔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 큰 비가 오는데 그동안 뜸해버려요. 그러니까 산에는 가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불조심을 해도 산에 불날 여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면적의 산은 아니지만 덜 불이 나서 탔고요. 그 다음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쪽에서도 거의 우리나라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작년에만 불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단 그쪽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까지 전해지는 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그 산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 또는 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오늘 앞서서 네 분이 좀 현황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발표해 주셨는데 어느 하나도 뭐 저희들이 뭐 틀렸다거나 안 그러면 뭐 지적하다 미흡하다 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를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법적, 제도적, 기술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충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야기하신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시는데 대략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를 토론해 주시면 해주실 때 꼭 질의라든가 어느 특정 발표자에 대해 코멘트가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또 발표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김경남 박사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연구원의 김경남입니다. 네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또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뭐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네 분의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걸 설명을 이렇게 주장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들고 갈 식으로 주장을 하고 싶은 건 행정과 연구 분야가 재난 복구 또 다른 말로 리질리언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의 방법을 개선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건 제가 고성 산불뿐만 아니라 또 2006년 수해가 났던 마을에 12년 다녀 컨설팅을 하고 다니는 등 꽤 많은 경험들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 농산촌의 마을 사람들이 갈등과 반목이 되게 심해요. 그러다가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면 상당히 대범해지고 이해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 동안 지역의 단합이 매우 잘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난 복구 회복 기간에 뭘 하는가 하면 마을 사람들 전부가 목표, 목적, 또 발상의 방향 이런 게 딱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견이 잘 스며들지 못하고 다 똑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단합이 잘 되는 이런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예를 들면 재난 이후 한 3년, 4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옛날로 회귀합니다. 우리 왜 바이메탈 금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을 주면 이렇게 벌었다 차가워지면 싹 붙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 갈등과 반목의 로컬 커뮤니티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저기 손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가 그 리질리언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시설, 구조적인 복구에 초점을 맞춰요. 저는 2019년 그 산불 나고 산불 극복 뉴딜 전략이라는 걸 수립을 해가지고 제안도 했었어요. 물론 뭐 잘 추진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심성이나 정신, 문화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의 접근 방식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거와는 다른 개선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전에 두 분 저기 우리 오 교수님하고 고 실장님하고 안동 등에 이렇게 노하우가 전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쭤본데 아마 한 50개의 노하우를 얘기했다면 한 5개는 갔을런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못 갔어요. 간 거는 대부분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아이디어, 그 실천 의지, 욕구에서 비롯되어진 어떤 행동들은 거의 넘어간 게 없죠. 그냥 그 동네에 세우던 그 풍습 그대로 하는 거죠. 안동은 안동 스타일, 고성은 고성 스타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어쨌거나 고성은 19년에 아주 큰 경험을 했고 안동은 이제 또 큰 경험을 해야 되고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지역 로컬 커뮤니티에서 그 정신, 문화, 뭐 심성 같은 거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연결돼서 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연구 사이드에서 다루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토론을 다 듣고 나서 발표자들이 코멘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민호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 회복 세미나 전국 재구호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 대해서 먼저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2년 차로 이어지는 그런 세미나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이런 세미나가 있게 되면은 단발성이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왕성한 2년차 정도 되면 토론이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또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을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문제의 개선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가 또 이 세미나가 열리는 시기가 강원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에 양양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강원도 지역은 굉장히 놀라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기 같은 날에 고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원 산불로 대변되는 산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불뿐만 아니라 이 재난에서 얘기를 할 때 유사 유형의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반도의 지형적인 특성, 계절적인 어떤 영향 그런 부분들이 유사 유형의 재난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도 봅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이 강원 산불도 강원 지역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표자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 양간 지풍, 양양과 간성 지역을 중심으로. 근데 이게 위쪽뿐만 아니라 양강 지풍이라고 해서 양양과 강릉, 동해 삼척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다 그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에 우선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도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의 노력이나 흔적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좀 더 봐서 그런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던 것도 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짚어볼 때 강원 산불, 고성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징이 있어요. 과거 같으면은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발생을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밤에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어도 인명 피해 걱정은 사실은 조금 덜했던 것이 현재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 산악 지역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자연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점점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산림 지역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평상시에 자연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산불이라는 재난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우리가 또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특히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월 뭐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우리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전 강원도 구성군의 주민복지실 실장님이셨던 고광선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차후에 대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하거나 관심이 질문이 있는 내용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후반부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 좀 의견으로 드린다고 할까 고민을 했던 것 중에 이 마케팅 전략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크리슈머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와 컨슈머의 복합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즉슨 소비자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의 상품의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막 전달하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의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 상품에 대해서 참여하게 하고 쓰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피드백 받아서 또 상품의 개선을 시키고,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일석삼조의 전략이다라는 얘기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것도 이것을 재난 현장으로 갖고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재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개선점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나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거의 수습이나 여러 가지 협조를 위해서 전국재구협회도 아마 그 역할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의 또 의견이나 문제점은 또 우리가 얼마나 취합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교훈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에도 유사 유형의 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난 분야가 굉장히 표준화되고 그리고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대책 부분에서 상당히 좀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약한 것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상당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 회복이 획일적으로 되는 회복은 사실은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도.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어떻게 우리 고성 지역이 잠깐의 몇 시간의 그 산불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도시가 취약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발전연구원과 전국재구협회가 이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보면은 성과와 또 대책이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다음으로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발표자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뭐 아주 그 발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첫 번째 발표하셨던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 고 실장님께서 이제 실장하시면서 주택하고 관련된 부분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재난 현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형태의 갈등이든지 간에 그 갈등을 잘 극복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주택 파손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는 저희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매뉴얼상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런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구체화시켜서 그 뭔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손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군 원암리의 이장님의 사례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이었고 완성도가 높게 또 이번에도 발표를 해주셔서 굉장히 와닿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산불만 이게 불자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은 이제 화재로 이제 법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약한 부분이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그 표현과 그다음에 기록을 남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왕 교수님 거버넌스적인 그 구축, 회복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발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실제 지자체가 이 교훈을 좀 전승하는 그런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전파의 형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책으로 만들어서 공문 하나와 함께 딱 적으면 어디 책꽂이에 있다가 이제 한 1, 2년 굴러다니다가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백서는 교훈을 남기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고성 산불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혹시 그 파악된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좀 아니면은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좀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SNS 상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그 공유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과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피해 내역이나 교훈, 그 다음에 기록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제가 제 의견과 함께 약간 좀 질문도 좀 첨언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분이 토론에서 지적하시고 했던 것들은 다 공감이 가고 아마 발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것 봅니다. 뭐 저희 토론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 나정희 그 재난연구소 부소장께서 지금 나왔던 사안 플러스 또 충남 브릿지에서 활동해서 같은 경험 또 그런 점을 같이 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그리고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의 가장 큰 의미는 아까 고광선 전 실장님께서도 맨 처음 발표 시간에 그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참혹한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때 시즌을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른 또 재난도 발생하고 그리고 더 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19서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강원 그 산불 재난 때 이재민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잊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을 하고 또 그분들의 삶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표현할 때는 이재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과 그리고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생활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사실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도 역시 저희 전국 재고 협회가 1961년에 창립돼서 올해로 6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자연 재난을 중심으로 성금을 걷어서 의연금이라고 하는 현금을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주로 이제 메인으로 이제 했었지만 또 바꿔 본다면 뭐 긴급 구호라든가 이런 단기성의 현금 구호에 이제 지나쳤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강원 산불 재난을 통해서 지역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지역 주민의 그런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또 저희도 재난복지라는 말도 쓰고 있고 중장기 케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좀 새로운 개념과 그리고 또 새로운 활동이 되기 위한 아마 첫 계기, 그러니까 첫 도전이 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모이신 손윤건 박사님 그리고 백민호 교수님 그리고 이제 김경남 박사님 이렇게 또 보면 저희가 사실 그 작년 5월에 일주기 때도 또 그때 오셔서 그때도 또 발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해주셔서 그런 좀 연속성을 갖고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발표해주시고 토론회 내용해주신 것도 다 일맥상통하게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런 산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큰 산불이 아직 나지 않은 건 정말 저희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다시 또 커다란 또 산불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발표에서 손윤건 저는 이제 그 중에 손윤건 박사님께서 오늘 이제 원암리 그 사례를 통해서 재난을 경험하는 그 마을의 그런 지역사회 갈등이 또 얼마나 커지고 다시 또 그것이 봉합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아직도 이제 아까 고강성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전과의 보상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호나 그리고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모자르지는 않지 않았었나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그거는 아니지만 저희 그 손윤건 박사님께서 그 원안리 사례를 발표해 주셨을 때 그렇게 피해를 많이 받고 또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작년 그 코로나19 때는 다시 또 우리가 받은 것들을 다시 또 좀 표현이 여기 좀 은혜라고 있으니까 그냥 그 표현을 쓰자면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나.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지역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지역 회복을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지금 백민호 교수님도 계시고 김경남 박사님도 계시겠지만 2006년 인제군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했던 데는 이제 인제군 가리산리라고 하는 곳인데 가리산리의 그런 그 방제 체험 마을 만들기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도 그런 지원을 받았던 것들을 다른 데서 또 수해나 이런 게 나니까 가서 또 수해 지원도 하시고 했던 그런 계기가 좀 되었다고 봐서 이런 좀 선순환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 회복을 위한 게 아닌가 싶고 저희도 오늘 원암리 이렇게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저희 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불이 난 후에 바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6개월 있다가 추석 때 그 피해를 입은 18개 마을에 작은 거지만 아마 상품권을 한번 지원을 이제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이재민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다가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추석을 맞이해서 좀 그런 이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뭐 막걸리에 뭐 돼지레도 한 마리 잡으셔서 푸시던가 아니면 뭐 마을회관에 뭐 리모델링을 하시던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마을에 따라서는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속초시 영랑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민분들의 돈을 더 얹어서 굉장히 주민분들의 큰 그 화합의 또 잔치로 또 이렇게 승화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겉으로 보면 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끝난 거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게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하나된 커뮤니티 안에서
나아가기 위한 사실은 첫 단추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원암리 사례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왕재선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지역 분들로만은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분들로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도 가리산일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같이 연구자분들의 그런 코디네이터적인 능력이라 저기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퍼실리네이터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갈 때 그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이루어져서 지역에 대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제가 보면서 원암리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도 지금 협회에서 그런 지역 회복 사업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그 원암리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과 또 다시 또 마을 분들과 또 모여서 또 이야기해서 어떤 것들이 지역을 회복하고 또 원래 생활로 돌아가시는데 좋은 것들인지 좀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힌트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토론을 대략적으로 했는데 혹시 그 발제자 중에서 추가로 뭐 의견이나 그 토론하시는 데서 그 코멘트할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기 고 실장님부터 부탁을 드릴까요? 저 이제 아까 두 가지를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물류센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어떤 뭐 국가에서 이제 제가 이제 행정을 하다가 한 41년 하다가 이제 작년 3월달에 퇴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민간의 신분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셨나 이제 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금 관계, 지정기탁 성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기금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좀 이웃 시군 간의 어떤 분쟁의 어떤 민원의 소지를 좀 사전에 좀 차단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9협회가 사실 이제 제가 저번 달 3월 24일 날 자문위원으로 이촉을 받았어요. 제9협회.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도우려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촉을 받았는데 이제 시도에 이제 본부만 있고 지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게 법적인 제5구법에 나와 있는 제5구협회 이제 법적 단체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치 않겠느냐 이제 그런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토론 때 말씀하셨던 백명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저는 지금 라정일 박사님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또 똑같은 일들이 복구 작업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무슨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늘 보면은 다 첫 경험이고 그 첫 경험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또 복구하는데 엄청난 경제적 또 지원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상처 치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나중에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방을 날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귀중품이 뭔지 그거를 아까 제가 이제 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 귀중품이 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한번 찾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당신 수해 나서 떠내려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먼저 되면서 머릿속으로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을 공동의 어떤 공동 차원으로 그런 작업을 만들어서 미리
가체험을 해보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우리 이런 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앨범이든 뭐 금은 보화든 뭐든 그런 것들을 다 칩으로 만들고 뭐 파일로 만들고 뭐로 만들어서 공동 마을 어떤 재건 활동으로 그런 걸 해보자. 그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잃고 나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것들은 제가 보면은 복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미 다 당한 거기 때문에 하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불이 나고 나서 지원받은 거를 더 잘 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어떤 경우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집들은 오히려 새로운 요즘에 건축 탐구 집도 나오는데 보면은 더 새롭게 멋있게 지어서 될 수 있으니까 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 된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뭐 더 중요한 이런 정신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을 잘 갖춰놓은 다음에 이러면 뭐 아쉬울 게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 어떤 행사를 준비하든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더 돈도 덜 들고 단합도 잘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재원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발표와 유익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아까 저기 발표 때는 말씀을 못했는데 우리 정부가 참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특히 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특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발표하실 때 대규모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매뉴얼이 아직 없었던가? 아니면 몇 번 계속 나왔던 재난이었었는데 아까 뭐 병일원 교수님 말씀하신 상당한 유사한 유형의 재난들이 발생이 되는데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재구조 및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소방교육원인가요? 어디서 그 재난안전 전문 교육 과정을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뭐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라는 어떤 직위에 발령을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좀 순환보직에서는 조금 예외로 둔다든가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논의들도 좀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재난에 대한 어떤 경각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의 문제는 제가 이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하고 한번 보면서 새롭게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뭐 행정학에서도 뭐 갈등 관리나 이런 것들인데 누가 갈등을 조정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백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대답보다는 아까 저는 그 강원도 그 지역 회복 제고 그 노력에 보면은 강원 산불 시민 기록단이라는 그런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일선에서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자료를 모으고 사진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모으고 주변에서 지원을 해주고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떻게 활용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그 시민기록단이 그냥 기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조례를 만들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들어가 봤더니 어딘가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인가요? 그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백서만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백서만 닦고 이 상당히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 볼테만 보고 말란 말아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지금의 여러 젊은층이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보다는 SNS나 이런 어떤 온라인상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익숙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이제는 되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을 마련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연재난, 특히 자연재난 쪽을 보면 제일 힘든 부분이 그 치유를 갖다 어떻게 공평하게 하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 공평히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구호품을 갖다 한 집에 하나씩 나눠준다든가, 그러면 그 해피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고 실장님 지적한 것처럼 어떤 집은 정말 고치고 싶은데 불이 나서 새 집을 줘서 굉장히 기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집은 반파해서 그래 됐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새 집을 받았음에도 불만이 쌓이는, 그러니까 뭔가 공평은 한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제구협회도 그 공평과 공정 사이를 갖다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고 실장님 또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재난 평가를 갖다가 과연 누가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 현장에 있는 지자체에 맡길 것인가, 안 그러면 뭐 중앙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공평과 공정을 갖다 가늠짓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고, 또 어떤 뭐 법제도로 해서 딱 하나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뭐 고성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보는 그 시각하고, 또 지금 우리 손 박사님이 현장을 뛰면서 또 뭐 스토리를 만들고 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백스 데이터로 넘어가 버리는데, 흔히 우리 시골 마을에 가다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있으면 연료비가 뭔지는 알아도 이게 언제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문중에 누가 알고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고성산불 났으면 고성산불에 어떤 마을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 있어야지만 다음에 그게 바탕이 돼서 또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손영훈 박사님이 스토리텔링을 아주 잘 만들었죠.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 걸 기록을 남기는 게 또 한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지역 지자체하고 좀 이거 돼서 프로젝트화 돼갖고 좀 유지를 해주면 그게 완전히 샘플이 돼서 다른 쪽으로 전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발제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토론자께서 뭐 추가로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강원대학교 백민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고성에서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를 이제 물론 이제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이라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이제 몇 번 나가서 이제 다른 시군구를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극한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쉬움이 남고, 그러니까 우리 자장 되신 오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건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몇 가지들을 사례를 이제 들었었는데, 저희가 제일 또 다른 시군에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고 싶은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새 옷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서 놀아서 주면 이제 다 가져가는데, 이제 중국 옷은 이제 안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옷 같은 경우가 저희가 놀아주고 거의 한 56톤 정도가 이제 남아 있었어요, 옷이. 이제 YTN에도 한번 이제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사방에 뭐 감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바로 처리하면 쉬운데, 이게 사실 국민들의 성의를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 처리를 못해서 행안부도 질의했는데 그만 답을 못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해서 기획을 해서 기한을 해가지고 전에 보고를 드렸어요. 사회단체, 이제 봉사단체 일단 주고,
그래서 이제 56톤 중에서 한 11톤을 이제 주고 나머지 한 35톤을 이제 결제를 맡아서 그 지부의 결제를 맡아서 이거 매각을 하자. 근데 이게 매각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름만 지나면 이게 썩어서 그 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한 5만 원씩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예산이 또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매각을 그 공사에다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동모금에다 보내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그 이재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가을에 이제 그 김장을 이제 그 재료만 사가지고 그 새마을 저 분야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530만 원어치를 해서 김장을 해서 놀아줬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뭐 지금은 적극 행정을 많이 하지만 조금 이렇게 그렇게 놔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금 뭐 속초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우야무야 이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전파가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그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그 갈등 관계 이제 전파 반파하고 이제 소파에 구분하는데 사실 이제 고성 같은 경우도 그 이게 피해 조사를 할 때 그 이제 그 민원봉사실에 이제 그 주택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 부서에서 8개의 마을을 전담해서 이제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지금 그 뭐 건축직이라든지 전문직이 나간 게 아니라 뭐 행정직도 나갔고 거기에 또 심지어는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조를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반파냐 완파냐 전파냐 그 소파냐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게 그 이능 삼리 같은 경우는 서로 이웃 간에 소송이 이제 막 되고 그다음에 또 재난지원금 우리 저 성금을 줬던 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민원이 생기니까 전문가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저 전파가 아니고 반파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금을 회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개선상으로 이렇게 볼 때 제가 피해가 났을 때 그 도에다가 그 건축 그 전문직을 좀 이렇게 파견 좀 시켜주면 좋겠다. 조사할 때 만이라도.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없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다른 시군에 전파하고 싶은 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요즘에 샌드위치 판넬로 이제 건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불이 왔다가 가면서 겉은 멀쩡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사람이 그 뭐 농기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기 벽을 아마 쳤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상해서 이렇게 카팅기 잘라보니까 안에 스티로폴가 다 녹아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초에는 피해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됐다가 그게 이제 다시 그 이재민으로 이제 측정이 돼서 그 이제 그 저희가 구호를 해준 그런 경험이 있는 몇 가구가 있었는데 한 3가구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 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좀 전파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는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애기 엄마가 근데 이제 산불 이후에 이제 애기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이재민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 이제 그것도 이제 또 행안부하고 또 협의해서 그런 이제 봐야 된다. 그 사람이 그 애기가 태어나면 생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가장이 책임져야 되니까 가장이 그 이재민이면 그 애기도 이재민을 봐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전파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좀 아쉽죠.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식으로 전파가 되고 매뉴화돼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왕 교수님하고 백 교수님이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선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잘 알지만은 해결 방도가 보이는 건 아니고 또 학계나 또 중앙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법제도화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도 되고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오늘 이런 모임도 아마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우리 시작한 지가 45분 정도 됐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면 뭐 이 정도로 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 모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발제자님, 토론자님 긴 시간 함께해 주시며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에 타서 온통 시꺼먼 잿더미가 됐던 강원도 곳곳이 지금 조금씩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화마의 쓰라린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정책 세미나를 비롯해 지속적인 지역 회복 방안을 모색한다면 분명 강원도의 봄은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제3회 강원 산불 재난 이후 지역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